예, 그 한림에서 노무쟁송법 강의하고 있는 이제 문율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선생님께서 너무 이제 공부 방법론이나 좋으신 얘기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이제 빼고 제 수업과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제 좀 전달해드리고 빨리 맞춰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동차반 이제 수업을 들어오시기로 일단 결정을 좀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설명을 오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이수진 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만, 지금 2기 정도까지 좀 달리다가 나는 부족한 것 같다, 동차반을 와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동차반 오시는 순간 그냥 시간 다 버리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2기, 3기를 맞추시고 시험장 가시는 게 맞으니까 그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동차반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오히려 실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동차반은 정말로 이제 2차 공부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동차반을 수강하신다라고 전제를 이제 하고, 일단 제 수업은 오전에 진행하는데 항상 수험 생활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수업 자체는 오전에 들으시는 게 하루를 가장 시간을 길게 많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자체는 오전에 들으시는 거를 일단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강을 들으시든 인강을 들으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각각 다 장단점이 있어요. 실강을 들으시게 되면 일단 집중력이 높다라는 점, 대신 본인이 중간에 집중력이 깨졌을 때 그거를 이제 놓치면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단점은 있고,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걸 TV 틀어놓듯이 그냥 집중 안 하는 상태에서 그냥 뭐 다큐멘터리 하나 틀어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단점이 제일 크지만, 잘 이용한다면 1시간 강의 듣고 끊고 나서 1시간에 해당하는 범위 바로 복습하고, 1시간 수업 듣고 끊고 바로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강도 잘 이용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실강을 들을지 인강을 들을지는 본인들이 공부 패턴, 나는 혼자 하더라도 집중력 깨지지 않는다, 내 생활 관리를 아주 잘한다, 그러신 분들은 인강 들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좀 강제성을 띠고서 학원에 와서 하루의 관리를 조금 하는 게 좋겠다, 그러신 분들은 실강을 이제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무상으로 이제 제 비용하고 이제 학원하고 이제 반반 부담해서 아예 기본서를 제공해 드리는데, 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습득하고 그 시험장 가시면 올해 시험 중에서 어쨌든 행정 과목은 정말로 유예생들이 내는 답안하고 같은 수준의 답안을 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전달해 드리니까 그 부분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업이 뭐 동차반뿐만이 아니라 연기든 일기든 강의 진행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시험에서든 상단에 보이는 건 이제 연강 방식이라고 그래서 한 과목 쭉 20회 진행하고 그 다음 15회 진행하고 15회 진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고 시험장 가는 방식. 이거에 대한 장점은 어떤 경우냐면, 어쨌든 한 20일을 한 과목만 보니까 과목의 연속성이 있어서 일단 그 과목 자체에 집중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노동법을 제일 먼저 이제 열심히 쫓아가면서 다 해놨네요. 그 다음에 행정와요, 인사 경조원이에요. 그럼 시험장 갈 때 요 두 개가 생각이 안 나요. 날 수가 없어요. 이런 단점이 이제 크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이제 또 등장을 하냐면, 매주 이제 한 회씩 요렇게 이제 진행하는 방식. 그래서 한림에서는 요 방식을 이제 채택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단점은 일단 하루는 노동법 했다가 하루는 행정했다가 하루는 인사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순환이 되다 보니까 어느 과목 하나에 대해서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은 그 장점은 뭐냐면, 일단 시험 직전까지 그 주에도 계속 과목들을 그 네 과목을 동시에 이제 봤기 때문에 시험장 가기 전까지도 일단은 과목에 대한 일단 그 감각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는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중에 월화수목금 중에 4일에서 5일 정도는 수업을 듣는다 치면, 그날 오전에 배운 수업, 뭐 그날 뭐 시간이 뭐 오후가 될 수도 있고 뭐 야간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본인들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정하시지만, 그날 배운 수업 내용은 그날 어쨌든 복습을 다 끝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틀이 남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이 남잖아요. 수험생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갑자기 처음 공부를 막 하시는데, 아, 난 규칙적으로 일요일은 쉬어줘야 돼, 난 규칙적으로 토요일은 쉬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 치고 합격해서 나가시는 분들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휴일은 없어요. 정말 휴일은 언제가 휴일이냐면, 정말 열심히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도 자꾸 몸이 땅으로 꺼져요.
계속 책을 보려고 계속 좀 환기를 시키고 보려고 했는데도 자꾸 몸이 깔아져요. 이건 이제 체력이 바닥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내가 몸이 좀 쉬라는 신호구나.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루든 푹 주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전혀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고 지금 제일 열정이 가장 클 때인데 난 규칙적으로 토요일엔 쉬어줘야 돼. 일요일엔 쉬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치고 학교 가시는 분은 없으니까 아예 처음 계획을 짜실 때 빨간 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때 제 그 수험 계획표 자체를 시중에서 파는 캘린더를 이용하지 않고 아예 A4지로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간사한 게 이렇게 캘린더를 보게 되면 토요일 이런 표시가 있잖아요. 그럼 한 목요일 정도부터 막 쉬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표 말고 정말로 그냥 전부 검은 글씨로 A4지에다가 한 30일 단위씩 이제 만드셔서 쉬는 날 따로 표시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매일 공부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주중에 수업 듣고 복습하신 내용을 주말에는 다시 싸잡아서 모아서 보셔야 됩니다. 그 과정으로 이제 8주가 지났을 때 시험장 갈 때까지도 4과목을 전부 감각 유지해서 잘 써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 그 과목 강좌 그 대표적인 이름이 쓸 수 있는 노무쟁송법인데, 백날 머릿속에 있어봐야 시험장에서 못 쓰면 그건 우리한테 아무런 쓸모없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쓸 수 있으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앞선 두 선생님도 많이 써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당연하고, 또 간혹가다 이제 어떻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100% 이해가 되면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선생님들 자기들만의 뭐 그 생각이니까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100% 이해되면 시험장 가서 다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100% 수험생활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단단하게 제가 그냥 질문을 해볼게요. 갑이라는 학생은 기본서를 100번을 읽었어요. 자, 100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써본 적은 없어요. 을이라는 학생은 3번 읽고 3번 써봤어요. 자, 3번 읽고 3번 써봤습니다. 볼 때마다 둘이 시험장 갔어요. 누가 잘 쓸까요? 갑자기 100번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책만 내 읽은 사람은 절대 손이 안 나가요. 그래서 제 계획서 보시게 되면, 제 강의 계획서 갖고 계시죠? 그 뒤쪽에 진도를 보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우연히 여러 가지 이렇게 글을 읽다가 정영훈 선생님이 이런 글을 이제 남겼다는데, 손을 믿어라, 부지런히 메모해라, 쉬지 말고 적어라. 그래서 밑에서 한 셋째 줄 보시게 되면, 메모는 생각의 실마리다. 메모가 있어야 기억이 복원된다. 습관처럼 적고 본능으로 기록해라. 이게 2차 시험 공부하는 수험생한테 가장 좋은 명언인 것 같아요. 절대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시험장에서 머릿속에 알고 있는 분명히 나왔다더라도 손이 풀어지질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공부가 제대로 잘 돼 있으신 분들은 시험장 가면 막 생각할까요? 자, 공부가 제대로 돼서 시험장 갔습니다. 문제 봤어요.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기계적으로 숨 쉬지도 않고 써나가요. 그게 정말로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그 공부 방법의 가장 기본은 쓰는 거라고 그냥 각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쓰기 위해서는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 오시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한테 가장 관심사는 이번 시험에 나올 거, 그거를 어떻게든 빠뜨리지 않고 잘 준비해서 시험장 가서 좀 잘 쓰고 오고 싶다, 합격하고 싶다, 이게 최대 관심사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내년을 준비하실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이번 시험을 준비하실 거예요. 내년을 준비할 거면 이번 동차반을 수업 들으실 때 마음가짐 자체가 집중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어차피 나 내년 갈 건데. 절대 수험생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시험이 내가 붙는 시험이야. 가장 가까운 시험이 내가 붙을 수 있는 시험이야.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고 책을 피셔야지, 동차반에도 그래도 내년에는 동차반을 했던 게 유리하대. 이건 잘못된 접근 같아요. 어쨌든 올해 나는 시험을 끝내겠다. 이 생각으로 정말 결심하시고 내일부터 열심히 이제 미친 듯이 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동차반을 이제 운영하지만 실제로 동차반을 운영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동차반을 운영하면서도 정말로 올해, 다른 과목은 제가 못 해드리지만 행정에 한해서만큼은 유예생과 같은 점수를 받게끔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셔서 제가 제시하는 쟁점이라든지 이거를 쓰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00% 이해시켜 드립니다. 이해시켜 드리고 쓰는 모습은 여러분들 몫인데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쓰는 것 자체를 이제 돌려보내면 어디를 어떻게 쓰라는 얘기지? 이게 사실 제일 난감해요. 분명히 써보기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행정 오늘 이거 배웠는데 뭐를 어떻게 써보라는 얘기지? 이게 이제 돌려보내면 제일 난감합니다. 그 작업까지 이제 수업 시간에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총 8회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침에 이제 오시게 되면 복습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25점짜리로. 그리고 이제 그날 배운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 중에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그 다음날 시험이 있고 근데 시험으로 시간상이 한기 때문에 시험으로 출제가 안 되는 쟁점도 분명히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쟁점들은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문과 그 내용을 드릴 거예요. 그럼 집에 가지 마시고 여기 앉아서 점심 좀 늦게 먹어도 되니까 여기 앉아서 배우신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부분을 이제 열심히 써보시고 그리고 나서 모범답안 보시고 아 내가 요 부분은 쓸 수 있고 요 부분은 못 쓰는구나. 그럼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서 그것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그런 과정으로 이제 한 8주 정도 되시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전까지는 다시 한번 봤던 자료들 돌리시면 충분히 시험장에서 유예생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답안을 이제 써낼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도 되고 예, 개강일 제외 이제 7회 복습 시험. 근데 수업 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분명히 써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얘가 제 입장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공부 패턴이 자리를 잡혀셨으면 맡겨도 되는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니까 패턴이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 패턴까지 아예 잡아주기 위해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기다 붙잡아 놓고서 30분이든 40분이든 쓰고 가는 걸 확인하고 이제 내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을 고르실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강의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나하고 강의 패턴이 맞는지를 그걸 골라야 돼요. 그냥 입소문으로 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선생님이 정말 실제 강의하는 모습이 나하고 패턴이 맞나? 내가 따라갈 수 있나? 잘 들리나? 그러면 그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샘플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선생님도 나 관심 있는데 한번 모든 학원에 모든 선생님의 무료 강좌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세요. 그거 그냥 안 들어보시고 아, 그 선생님 어떻대 그런 식으로 선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샘플 강의 들어보시고 아, 이분은 나하고 맞는 것 같다. 이분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일단 선생님을 좀 강의를 통해서 접근해서 이제 들으시고 그런 차원에서 제 강의도 여러분들하고 전부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맞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안 맞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이제 강의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만약에 저한테 와야 되겠다, 제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동차반 들어오시기 전에 그림으로 보는 행정소송법이라는 무료 특강이 있어요. 자, 그림으로 보는 행정소송법이라는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필수로 들으셔야 돼요. 자, 이건 무조건 필수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안 와야 되겠다. 난 다른 선생님한테 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이것만큼은 꼭 좀 듣고 들어가세요. 이 그림으로 보는 행정소송법이 무료 특강인데 무료 특강하게 되면 보통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뭐하고 그리고 논점은 뭐 조금 얘기하는 듯하고 수험 경영 이런 거 얘기하고 아니 경영은 여러분들이 시험 열심히 공부해서 가면 그냥 다 맞춰서 쓰면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강의는 행정소송법이라는 걸 내가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전범위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용어라든지 핵심 테마라든지 쟁점이라든지 이것들을 4시간 안에 다 풀어드려요. 이것만 들으셔도 아, 행정소송법 할만하네, 어렵지 않네, 깔끔하네 이런 식의 자신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만큼은 저한테 오신다면 필수고 만약에 저한테 안 오신다 하더라도 이 강의만큼은 듣고 가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듣고 시작하시는 분과 이 강의를 듣지 않고 시작하시는 분은 이미 한 30m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무료 특강으로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 막말리기 위해서 한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 강좌 수가 나간 그 개수를 보더라도. 근데 이제 일례로 제가 이걸 왜 무료 특강으로 올려놓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냐면, 제가 연수원 시절에 이제 저희 부장 교수 그 연수원 교수님이 이제 광주에 무등산이라는 산이 있더라고요. 제가 등산을 거의 안 다녀봐서 산을 잘 모르는데 광주에 이제 무등산을 한번 가게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등산 초입로에서 그 교수님이, 이게 정설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무등산인 줄 아냐? 아니, 모르죠, 당연히. 산도 안 다녔는데. 근데 이제 무등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에 이제 너무 좋은 명산이 많으니까 걔네들이 산에 등급을 매기러 전국을 돌아다녔대요. 그래서 어느 산은 1등급, 어느 산은 2등급. 근데 무등산을 보고는 이 산은 아예 등급을 매길 수조차 없더라. 너무 명산이어서. 그래서 이제 무등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제가 그럼 이 강의를 왜 무료 특강으로 올렸을까요? 그 마스크에도 소리는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 강의를 왜 무료 특강으로 올렸을까요? 열심히 준비해서 자료도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판소노트 같은 PPT를. 이 강의는 제가 수험의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해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강의이기 때문에 이걸 돈을 받고 팔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왜 선생님이 이 강의를 들으라고 했는지 아마 100% 이제 공감하고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 예, 항상 제가 그 초심도 그렇지만 이제 강의를 은퇴할 때까지 뭐 아직까지는 한참 더 강의를 하겠지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 시간, 수업 시간 왔을 때 단 1분이라도 헛되이 보내는 시간은 이제 없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수업해 보시면 피부로 느끼실 거고, 저도 수험생이었을 때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걸 이제 알았고, 그럼 이제 제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이 시간이 소중하고 귀하겠어요. 그 귀중한 시간을 가지고 제 앞에 와 계셨는데 무슨 그 쓸데없는 농담이나 이상한 짓거리 하면서 단 1분 1초라도 헛되이 보내는 시간은 없으니까 항상 최고로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좋은 선생님으로 이제 기억되고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